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암 진단을 받고 지금 치료하는 과정, 표준 치료하는 과정에 대부분 계실 거잖아요.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내가 보완 치료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가? 요즘 또 보완 치료에 관련해서 또 영상들도 많고 이러니까 나도 이 보완 치료를 해야 되나? 이런 궁금증 많이 가지실 텐데 특히 보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사실은 있으세요.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로 보완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냐면 항암제에 잘 안 듣는 분들이세요. 자, 세포독성 항암제가 잘 안 듣는 분, 내성이 일찍 오는 분들이세요. 자, 이분들이 보완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올리도록 시도해 봐야 되는 분들입니다. 자, 그러면 내가 지금 세포독성 항암제 잘 듣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자, 이런 궁금증 있잖아요. 자,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. 이 경우라면은 세포독성 항암제 잘 안 듣는 거여서 보완 치료 같이 하면서 항암 치료하는 거를 고민해 봐야 될 분들입니다. 자, 어떤 분들이냐면요. 첫째는 선항암을 하는데 선항암 중에 암의 크기가 커진 분들이세요. 두 번째는 표준 치료, 선항암 먼저 하고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하고 후 항암을 하든 표준 치료 딱 끝나고 3개월 후에 그때 찍은 CT에서 재발하신 분들이세요. 세 번째는 전이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항암을 계속 하시잖아요. 내가 전이암으로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항암제를 시작하고 6개월째 때 보통 이제 2개월 반이나 3개월마다 CT 찍으시거든요. 그런데 두 번째 CT 찍는, 그러니까 6개월이라고 할게요. 6개월 CT에서 내성이 생겨서 사이즈가 커졌다. 이런 분들은 항암제에 잘 안 듣는 분들이세요. 이 세 가지 경우가 항암제에 잘 안 듣는 분들이고, 이분들이라면 표준 치료하면서 보완 치료 함께 하는 거를 고민해 봐야 하는, 진료를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십니다. 자,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항암제에 잘 안 듣는 분들이 고려해 봐야 된다, 진료를 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첫 번째는 제가 선항암 하는 중에 암의 크기가 커진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, 선항암을 하는 이유는 항암제를 하면서 암의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을 더 수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선항암이죠. 그래서 선항암은 보통 4차에서 많게는 뭐 8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,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선항암을 하는 중에 암의 크기가 커졌다. 자,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나는 사실은 세포독성 항암제가 잘 안 듣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. 암의 성격에 따라서 세포독성 항암제가 매우 잘 듣는 암이 있고 잘 듣지 않는 암이 있거든요. 그런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잘 안 듣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이후에 치료에도 내성이 생길 가능성들이 늘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표준 치료와 함께 보완 치료를 생각해 봐야 할 분들입니다. 자, 두 번째는 제가 표준 치료 다 끝난 다음에 3개월째 때 CT에서 재발 또는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나온 분들 보완 치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만약에 이제 3개월째 때 CT 때 재발을 했다 또는 전이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항암 치료든 어떤 치료가 또 들어가게 되시잖아요. 그런데 제가 모든 표준 치료가 끝나고 3개월째 때 CT, 이때 재발하신 분들은 보완 치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, 이 경우도 사실은 항암제가 잘 안 듣는 분들이신 거예요. 재발이 생겨도 또는 전이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6개월째 때 이상이 돼서 받아야 사실은 맞아요. 그런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처음 3개월째 때 CT에서 바로 재발했다 또는 전이암이 보인다라는 의미는 이분들도 항암제가 잘 안 듣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항암제를 바꿔도 항암제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 이후에 치료를 하실 때 보완 치료를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입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전이암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렸는데, 전이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포독성 항암제를 시작했을 때 평균 얼만큼은 들어야 되냐면 6개월은 들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2개월 반이나 3개월마다 CT를 촬영을 하시잖아요. 그랬을 때 6개월째 때 CT까지는 그래도 들어야 돼요.
그래야 평균 항암제 듣는 그것만큼은 듣는 분인 거거든요. 그런데 6개월째 때 CT에서 또는 5개월째 때 CT에서 이미 암이 더 커졌다라는 거는 나는 평균 세포독성 항암제 듣는 시간보다도 잘 안 듣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포독성 항암제 잘 안 듣는다는 의미이고, 그 다음에 세포독성 항암제 잘 안 듣는 분들은 사실은 항암제를 바꿔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. 그래서 만약에 세포독성 항암제 평균 듣는 시간이 6개월째에 벌써 내성이 생겼다는 분들 계시다면 이분들은 다음 항암제 바꾸실 때는 보완치료 함께 하시는 거를 고민해 볼, 진료를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이십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. 항암제에 잘 안 듣는 분들이 보완치료 생각해 봐야 된다. 진료 볼 필요가 있다. 이 내용이고요. 항암제가 안 듣는다는 의미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경우에 속한다면 보완치료를 진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보완치료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항암제로 약을 바꿔서 또는 다음 표준치료로 방향을 선회해서 갈 때 표준 치료가 들어갈 때요, 보완 치료라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암세포를 괴롭혀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항암제만으로 암세포가 죽지 못한다고 할 때, 빨리 내성이 생긴다고 할 때 항암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암세포를 같이 괴롭혀서 항암제에 그래도 내성이 덜 생기게 좀 더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게 보완 치료의 목표예요. 그래서 항암제 내성이 빨리 오는 분들, 잘 안 듣는 분들이 보완 치료를 고려해 볼 만한 분들이다.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경우에 속해 있다면 진료를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. 내용 마무리하고요. 자, 결국은 표준 치료가 중심에서 잘 들어야지 완치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. 자, 이거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보완 치료다. 보완 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받고 암 치료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